이 시간에 해드릴 강의는요, 알렉세이 브로도비치입니다. 사진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빙펜하고 리차드 아벤더를 알아볼 때, 그 하퍼스 바자에서 27년 동안 아트 디렉터로 일했던 그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를 잠깐 검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어빙펜하고 리차드 아벤더를 찾아내서 세계적인 패션 인물 사진가로 만들어낸 그런 또 엄청난 안목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다라고 그 어빙펜하고 리차드 아벤더 설명하면서 잠깐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진하고 디자인의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고요. 20세기 편집 디자인의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편집 디자인의 개척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는 그 사진가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사진가로 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이 디자이너이면서 사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편집의 이 사진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또 상당히 높이 인정했던 그런 디자이너가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고, 발레라는 사진집을 또 개인적으로 촬영해서 발레라는 사진집도 내면서 이렇게 사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디자이너가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다 해서, 어빙펜 때도 잠깐 말했지만 어빙펜도 디자이너로 들어왔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알렉세이 브로도비치가 교육을 했었고요. 거기서 배웠던 사람인데 사진적인 감각을 인정해서 사진가로 하게끔 만들어줬던 그런 사람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발레라는 건 뒷부분에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시에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가 찍은 발레는 후레쉬를 사용하지 않고요, 무대 조명만 이용해서 슬로우샷다.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장노출을 이용해 가지고 촬영을 해서 당시에 상당히 그 갑론을박 논란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사진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주목을 받았던 사진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발레라든가 발레 사진집을 통한 그 사진적인 그 생각이라든가 또 디자이너로서 해서 그 사진과 디자인의 관계를 상당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두 가지를 이용한 그 편집 디자인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다. 그래서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는 그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18살 때 군대에 들어간대, 군사학교에 들어간대. 그래서 장교로 5년 동안 군 복무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교, 화가, 그 다음에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 뭐 그 다음에 교육자, 이렇게 굉장히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에서 파리로 왔다가 파리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는 또 그 인생 역조도, 그러니까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나 우리가 지금 사진사에서 다뤘던 요 당시에 생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러 가지 그 인생 역경들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세상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생활하고 작업했던 경우는 드물고, 이렇게 자신이 활동하기 좋은 쪽으로 또 자유를 찾아서 나치 히틀러의 억압을 피해서 옮기다가 보면은 결국은 종착점은 미국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그 뭐 이렇게 유태인처럼 뭐 억압받은 건 아니지만 자신의 그런 그 예술적인 방법,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에서 파리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한 거고, 직업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군인이었다는 거 빼고는 거의 뭐 같은 개념으로 화가나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가리키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같은 분야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의 그 명함의 그 타이틀은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파리로 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5년 동안 복무하고 제대한 다음에 파리로 와서 이런 다다이즘이라든가, 우리가 만레이나 라조르 모르나게 할 때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다이즘, 바우하우스, 뭐 입체파, 초현실주의 등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디자이너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 예술적인 분야를 섭렵하고
적응하면서 자신의 그런 디자인의 방법을 새롭게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1924년도에 그러니까 디자이너 길로 접어든 지 얼마 안 돼서 그 뭐 포스터 공모전인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그 공모전에 공모를 해갖고 1등으로 당선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트 디렉터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면서 이 하퍼스 바자 때 25년이 아니라 27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25년으로 돼 있는데, 그 하퍼스 바자의 아트 디렉터로 있으면서 이 잡지가 탄탄한 그 기반을 쌓을 수 있을 그 정도의 그러니까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이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다. 그리고 사진가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육성하고 했던 이런 일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 바굴간 산업예술학교의 광고 디자인과의 선생 교수로 부임을 하면서 1965년까지, 그러니까 1930년에 1965년까지 35년 동안 그 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면서 디자인 실험실을 운영했는데, 거기서 수많은 디자이너를 배출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빙 펜이고 리차드 아벤더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1934년부터 27년간을 이런 하퍼스 바자의 아트 디렉터로 재직을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지금 봐도 이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우리같이 무지한 사람들도 굉장히 신선하고 강하고 심플하고 하는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보여주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가 작업한 내용들인데요. 이 사람은 또 사진가를 위해서 5가지의 금원, 6가지의 금원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말이 너무 좀 복잡하고 저 자체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한 가지는 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진이란 아이디어나 C플랜을 발전시키면서 사색하는 데서 시작한다. 굉장히 제가 어느 책에서 보고 그대로 옮긴 내용인데요. 말을 뭐 고상하게 했는지 좀 철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 제가 매번 말을 하는 거지만, 사진을 잘하고 못하고는 뭐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진이라는 게 우연성이고, 우연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떤 사진을 어떻게, 어떤 대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나 자신의 사진의 계획을 굉장히 밀도 있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색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게 뭐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발전시켜야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다. 그냥 무턱대고 카메라만 들고 나가서 셔터를 누른다고 사진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진가들한테 조언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두 번째, 가끔 카메라를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메라를 꼭 들고 다니면서 대상을 파악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카메라 없이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렌즈에 있어서 그 초점거리에 따른, 그러니까 자신이 사진의 주제, 테마가 설정이 되고, 그 테마를 뭐 평생 작업으로 설정이 됐다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한 가지의 렌즈를, 한 가지의 초점거리를 갖고 있는 렌즈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관광사진이나 여행사진 같이 줌 렌즈를 통해서 들쭉날쭉하는 화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런 그 생각을, 자신의 메시지를 자신의 맞는 화각으로 일률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놓고도 그런 화각으로 대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두꺼운 종이에 창을 뚫어서, 그러니까 파인더처럼 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뭐 프레임 잡는다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나 구도 잡는다고 손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찍는 게 좋을 것인지를 계속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또 두 번째로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 알렉세이 브로도비치가 디자인한 편집한 그런 표지들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세 번째는 의지나 인내, 자기 훈련의 바탕을 둔 확신을 발전시켜 가도록 해야 된다. 트릭이나 속임수 따위는 간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표현해야 되는 거지, 만들어내고 속이고 거짓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트레이트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 속임수나 트릭을 쓰는 그런 작업들은 좋지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의지나 인내를 가지고 확신을 갖고 표현을 해야 되고, 트릭이나 그 속임수를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 스트레이트한 형태에서 작업을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로 주장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그 텔레비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결정적 순간을 잡기 위한 좋은 훈련이다라는 얘기는, 그 영상 자체가 TV라는 화면에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그 실제적인 상황과 똑같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는 대상들, 뭐 풍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저런 거리 스냅에서 찍을 때 저런 걸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형태의 그 화면 모니터를 보면서 자신이 찍고자 하는 순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정적 순간이나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그 셔터 찬스를 잡는 그런 훈련도 TV 영상을 보면서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V 영상을 찍는 또 요령이 있는데, TV 영상은 슬로우 샷다로 찍어줘야 돼요. 30분의 1초 이하로 찍어줘야 되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이제 프레임이 카트 넘어가지 않습니까? 카트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이 스피드나 일반적인 셔터 스피드로 찍게 되면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겹쳐서 나온다고 해야 되죠. 우리가 TV에서 TV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 씬을 보면은 이게 화면이 막, 요즘 좀 많이 없어졌는데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프레임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화면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 하이 스피드로 찍게 되면 나오기 때문에 그 슬로우 샷다를 해줘야 그런 면들이 없이 깨끗한 화면을 촬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TV 화면을 촬영하는 연습은 셔터 찬스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아주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TV 모니터를 통한 촬영 연습을 하는 것도 권장해 줄 만하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창조한다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실험하고 있는데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창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실험을 통한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또 사진을 찍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수를 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모든 창조는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실수했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잘못된 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지는 동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실험을 통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진적인 완성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한 가지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여섯 번째는, 뭐 신은 교회나 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한 엄청난 힘들이 있다라는 것, 시각적으로 굉장한 메시지나 엔돌핀이 돌게 하고 흥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런 형태의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걸 신으로 비유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의도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지금 여기가 빠져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진가들한테 대상을 관찰하고 대상을 파악하고 사진적인 연습을 하는 이런 자신만의 그런 내용을 조언을 해주는 이런 또 사진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사람이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1945년인가에
발레라는 사진집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금 그 발레 사진집의 그런 타이틀인데요. 러시아에서 파리로 온 다음에 그 러시아 발레의 그런 무대 배경을 제작하면서 발레단들하고 인연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한 사진 촬영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촬영 자체를 인공광을 이용해서 촬영한 게 아니라 그 발레 공연을 할 때 했던 그런 무대 조명 하나만 가지고, 무대 조명만 이용한 그런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가 빨리 떨어지지가 않고 슬로우 셔터로 떨어지는데, 지금 봐도 아주 영상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블러 촬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움직임을 슬로우 모션으로 포착된, 그러니까 무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조명만 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런 형태의 블러 촬영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이 사진을 보고 그 당시에 사진가들이 상당히 그 말들이 많았다, 논쟁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뭐 스트레이트하게 찍어야 돼서 뭐 정밀성이 강조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증물주의 사진이 1930년대 뭐 또 막 이렇게 등장하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흔들려서 촬영하는 거는 사진의 스트레이트성하고는 좀 대비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또 뭐 지적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진에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없는 걸 만들어내지 않는 한 어떤 기술적인 표현 방법도 충분히 사진적인 표현 효과로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지금 봐도 굉장히 뛰어난 안목의 뛰어난 표현 방법의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의 발레라는 사진은 우리들한테 상당한 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사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하여튼 저속 샷터로 그 움직임과 속도를 담아낸 이런 형태의 발레 사진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하퍼스 바자에서 27년간 일을 했지만 거기에 이제 전속이었죠. 근데 그 프리랜서로 그 포트폴리오라는 잡지의 그 디자인도 꾸준히 해왔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자인 실험실을 상당 기간 운영하면서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걸출한 디자이너나 사진가들도 많이 육성했던 그런 대표적인 아트 디렉터가, 그러니까 사진가는 아니지만 그 사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알렉세이 브로도비치라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나마 알렉세이 브로도비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